이번 영상에서는 동명사와 비교하며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무엇이고 왜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정사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전치사 to의 개념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x to y, 부착, x가 y로 가서 붙음. 전치사 to의 기본 개념은 부착으로 x가 y로 가서 붙음을 뜻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면 He left for Busan. He left for Busan. He went to Busan. He went to Busan. A는 he가 부산을 향해 떠났을 뿐입니다. 부산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B는 he가 부산에 갔고 부산에 붙어 있다. 즉, he는 지금 부산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to 부정사, 부정사의 to라고 별나지 않습니다. 전치사의 to와 같은 to입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I want to travel. I want to travel. 전치사는 문법적으로 명사 앞에 쓰이지만 문법을 따지지 마시고 전치사 to가 동사 앞에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want, 원하는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travel, 여행하다에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여행하다에 붙어 있으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이죠. 부정사를 몰라도 액면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위 예문이 눈에 들어오시죠? 부정사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고 부정사는 무언가가 동사원형에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x to y, 무언가가 동사원형에 붙음, 부정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부정사는 동사어에 속하고 동명사는 명사에 속합니다. 명사어, 형용사어, 부사어가 아닌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해서 무슨 적이라고 합니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명사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보통 부정사와 동명사를 싸잡아 같이 배우다 보니 엄격히 예민하게 구별을 안 할 뿐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어고 명사 취급을 하면 됩니다. 용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명사 역할을 합니다. 부정사에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부정사 하면 대개 to 부정사를 말합니다. I want travel abroad next year. I want travel abroad next year. Betty's hobby is travel abroad. Betty's hobby is travel abroad. 1번 동사 travel이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2번 동사 travel이 보호 자리에 있습니다. 목적어 보호는 명사 역할이니 동사 travel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사 동명사의 문법적 기능과 문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1번 해외여행은 아직 안 간 미래일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미래와 의지를 말하니 동사 travel을 부정사 to travel로 바꿔야 합니다. 2번 취미는 과거에도 했고 실제로 현재에도 하는 일입니다. 과거 사실이고 현재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와 사실을 말하니 동사 travel을 동명사 travel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사와 동명사는 문법적 의미가 확연히 달라서 뚜렷이 구별됩니다. 다음 두 예문도 비교해 보세요. I'd like to swim. I'd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I like swimming. 3번 동사 원형 swim. 동사 원형은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to swim, 수영하다라는 행위 자체에 붙음. to swim은 물을 가르고 헤엄치는 장면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푹푹 찌는 이런 날은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부정사는 의미적으로 동사에 보다 가깝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어떨까요? 4번 스위밍은 스포츠의 한 종류인 수영을 뜻합니다. 스포츠나 취미로 수영이라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화된 말로 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사와 동명사, 감을 잡으셨죠? 구문이란 문장을 이루는 특정한 구조를 말합니다. 가주어 진조 구문은 문장의 특정한 짜임새입니다. 부정사부터 살펴보고 동명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 그것이 명사적 용법입니다. 먼저 주어 역할입니다. To travel abroad next year is difficult. To travel abroad next year is difficult. 지난 영상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도 부정사가 미래를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내년에 해외로 여행 가기.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일은 미래 일입니다. 부정사 to travel을 쓴 위 예문은 미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부정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면 알만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가 부정사의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위 예문은 단순히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정사는 미래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강조합니다. 부정사는 미래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 예문의 해외여행은 별다른 의미 없는 그냥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생각이 마음이 붙어있는 해외여행입니다. 생각해 볼 미래일인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붙어있는 해외여행이고 생각해 볼 미래일이라 또 강조합니다. 화자는 미래일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를 통해 미래일에 대해 판단합니다.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부정사는 판단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정사에 해당하는 가기가 어렵다는 어색하지 않았는데 동명사에 해당하는 감이 어렵다는 어색했죠? 감은 사실을 나타내고 어렵다는 판단과 관련된 말이고 사실이 판단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부정사의 핵심이 밝혀졌습니다. 화자의 생각, 구체적으로 판단입니다. 여러분,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문법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법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부정사에는 판단이라는 서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법이 끝나자마자 부정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부정사는 서법 공부입니다. 동명사는 사실이니 객관적인 느낌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부정사는 생각이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위 예문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내년 해외여행을 평가하고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말입니다. 평가와 판단은 주관적이라 영어는 문제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가주어 진조 구문을 쓰는 이유입니다. 주어가 길어서 가주어 진조 구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문두에 부정사를 쓴 위 예문은 딱딱하게 들리는 격식체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쓰이지 않는 구문입니다. It is difficult to travel abroad next year. It is difficult to travel abroad next year. 위 예문이 가주어 진조 구문입니다. 가주어는 it치고 진주어는 to 이하입니다. 가주어 진조 구문을 써서 간접적으로 말하면 들리기도 한결 부드럽게 들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에는 형용사 difficult를 한번 볼까요? difficult는 판단과 관련된 형용사인데요. Difficult. Easy. Hard. Possible. Important. Necessary. Right? Wrong. Strange. Natural. Normal. Dangerous. Difficult. Easy. Hard. Possible. Important. Necessary. Right. Wrong. Strange. Natural. Normal. Dangerous. 부정사에는 판단이라는 서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의 부정사니 판단과 관련된 말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어렵다, 쉽다와 같은 판단과 관련된 형용사로 부정사가 서술되면 가주어 진조 구문을 씁니다. 가주어 진조 구문과 형용사 difficult까지 전부 눈에 들어오셨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부정사의 주어입니다.